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한덕수 추대론이 여전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조직을 중심으로 추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자, 최선호 논설위원.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오늘 1차 컷오프인데 네. 한쪽에선 정치 원로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 추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치 원로라고 정치 원로들이 열 거라는 형태의 보도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 현장에는 손학규, 고건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네, 그분들은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아마 이거 어제 있었던 모임 네. 같은데요. 지금 어제 있었고 오늘 있었고 두 번 있었습니다. 네. 어제는 단체 이름이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열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또 있었던 거는 한덕수 국민후보 추대위원회라고 해서 좀 다른 형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성향의 민간 단체들이 네. 따라서 저렇게 그 추보 이걸 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보시는 화면은 오늘 있었던 그 추대 위원회가 네. 연 기자회견의 모습인데 사실 이제 오늘 저 기자회견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저 자리에 이제 손학규, 고건. 그렇습니다. 예. 고건 이런 사람들, 그 김만복 전 네. 국정원장까지 네. 참석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가 되면서 이렇다면 이게 좀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면서 주목이 됐던 건데 일단 그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저 박상섭 추대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건 100% 맞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건 맞다. 네. 근데 아직 이 참석하는지 공동위원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그리고 다음 달 5일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그때는 나타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다르게 지금 기자들이 열심히 손학규 전 대표나 이렇게 전화해서 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또 들려오는 얘기는 지지 의사를 밝힌 거는 맞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되는 게 좋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하고 사실은 내가 전면에 나서서 그러면 공동위원장 해서 추대 뭘 하겠다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네. 그 사이 어디쯤에 지금 있으면서 현장에는 안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민간에서 저런 형태의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추대하는 움직임이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저 단체하고 그러면 한덕수 대행하고 관련이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나타나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박선미 전 최고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자 이렇게 계속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대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한덕수 대행 본인이 출마를 안 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도의 어떤 흐름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한덕수 대행 측에서 처음에는 뭐 대선의 대자도 꺼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보면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의 결심을 굳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결국 이 한덕수 대행의 장기화되는 침묵은 출마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이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리는 건 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론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경선 자체가 약간 들러리 경선이 되는 것이고 결국 거기서 선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관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는 이게 뭐 민간 단체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정치계와 어느 정도 모종의 교감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혹은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또 추측해볼 수 있는 건 한덕수 대행이나 아니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측근 중에 어떤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돕거나 조언하는 인사들과의 교감 정도는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계속 만들면서 물밑 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부른다, 국민들이 원한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아마 나오기 위한 출마를 위한 발판들이 이른바 빌드업들이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영 전 의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모종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종의 교감이 있던 없던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거나 아니면 인기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움직임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여론조사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에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들도 괜찮은데 여기서 누군가가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서 자리를 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보다도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에 대한 뭐 반감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우리 후보들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겹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한덕수 대행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민간에서 움직임이 만에 하나 또 다음 1, 2주 동안 이렇게 많아진다면은 그 여파도 저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려면 5월 4일까지는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약 2주가량 남았는데, 자, 한 대행은 관련 행보에는 침묵한 채 대미 통상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 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 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이재영 전 의원, 한덕수 대행 트럼프발 관세 정쟁에 대응하겠다 이런 자세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어제도 회의를 통해서 한미 2+2 통상협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이런 회담은 미리 좀 하고 나중에 밝히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90일 유예를 받았잖아요. 네. 90일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럼 8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속도감이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허투루 하거나 너무 조바심 있게 해결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은 한 80여일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놓고 네. 그 이후에 들어올 정권에 대해서 밑바탕을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에게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일본의 사례도 보면은 일본도 굉장히 어찌 보면 개방적인 그런 회의 자료들과 회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2명의 장관들이 가 있는데 그분들이 협상할 내용을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협상 대응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수민 전 최고.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자, 나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미 간의 통상 현안에 집중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쨌든 좋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권한대행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딴 마음을 품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어떤 지렛대처럼 이 협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금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속도가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빠른 협상이 결론이 나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측에서는 본인들의 뜻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 측의 요구를 하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협상 자체를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졸속 협상이 되거나 아니면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이 적극적으로 이 관세 협상이라든지 통상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론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국익에 오히려 반하는 측면으로 졸속으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우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 나간다. 네. 이 한 문장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한 이야기 좀 잠깐 볼까요? 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정해놓고 이 졸속 관세 협상으로 재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즉
노역을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영 전 의원, 일단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하게 공격한다는 건 그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쪽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강한 상대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겁니까? 일단은 한덕수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요. 무소속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만에 하나 이 진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빅텐트 안에서 어떻게 이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유일한 뭐 범보수 진영 내지는 뭐 중도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된다면은 그거는 좀 위협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저런 발언들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인기 내지는 지지가 떨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네.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저런 좀 격한 단어들로 나오는 게 아닌가.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의 반응은 조금 굉장히 개인 감정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네. 추측과 언론 보도로 저희도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 현재까지는 보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은 나올 거다 이런 보도들이 꽤 나와요. 이게 지금 뭐 관심법도 아니고 사실은 뭐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자기의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제 밝힌 거는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이낸셜 타임하고 통해서 나온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네. 그 노코멘트다. 아직 결정한 거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아직 더 이상 진전된 얘기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해석의 영역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취재와 해석의 영역인데 이제 선의로 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미 대미 통상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둘 정도의 존재감, 네. 몸값 이걸 높이는 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하고 지금 침묵하면서 오히려 몸값을 높이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해석이 선의가 아니라 순진한 거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미국에 대해서 몸값 높이는 게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값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해가지고 뭐 내기를 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결정적인 게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누가 결정되느냐가 되게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로 당선이 된다라면 이른바 빅텐트라는 네. 형태의 가능성, 여지, 단일화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한동훈, 홍준표 이분들이 최종 후보가 되면 네. 절대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없다. 그리고 언제 만약에 대행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 선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29일 혹은 5월 3일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후보 등록을 11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남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걸 속도감 있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후보가 스스로 네. 던져서 무조건 단일화합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단일화되기 힘들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영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자, 내가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직권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 후보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곧바로 단일화 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나온 8명 후보 가운데 그렇게 단일화를 하겠다. 나는 내 후보 자리를 던질 수 있다라고 선언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최선호 논설위원 얘기대로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당선이 결정이 된다면 이 단일화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들은 지고 한덕수로 몰릴 거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도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할 텐데 네. 그 절차라는 건 뭐 여론조사가 됐던 뭐 이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저희가 들여오지 않겠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그 단일화에서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범보수 빅텐트 얘기하지만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준석 지금 후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는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나는 무조건 단일화할 거다, 내가 질 거다, 내가 포기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그때 가서 어떤 절차와 또 한덕수 후보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 선언을 하는 순간이 만약 온다면 네.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또 현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한 공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공개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럼 실행해봐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형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원래 민주당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당입니다.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최고. 진성준 의원은 지금 정책위 의장이라는 책임 있는 자리를 당내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의견인데, 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라. 뭐 이렇게 실행해보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일단은 당에서 선을 그었죠, 분명하게. 네. 뭐 정책위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어떤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의원의 개별적인 의견이다라는 점을 저는 당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뭐 진성준 의장께서는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 신분으로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할 한덕수 대행이 직접 출마를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국익을 위해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좀 뼈아프게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직무정지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은 사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헌법재판관 그 대통령 몫을 2인을 지명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자리에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몇십 년 직위를 지명한 것부터 이미 아직까지도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이 어쨌든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굳이 한덕수 대행을 크게 공격함으로써 키워줄 이유는 없다라는 네.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 지금 당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자, 이재영 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탄핵을 해라 이렇게 사실상 요청을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경우에 한덕수 대행은 전혀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마의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탄핵 결정문에서도 봤잖아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질타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네. 그 안에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얼마나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저런 탄핵 요건을 들고 온다는 것 자체, 특히 이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매우 안타깝게 보여지고요.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라는 거는 제가 순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도부에서 꽤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런 분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그냥 개인의 사견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있는지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 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저런 것들이 분출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